청소년 레크리션 지도 이어서 청소년 레크리션 이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청소년 정의나 의의나 이런 거 얘기 다 들으셨죠? 필수 요소, 본질적 요소. 얘기 나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레크리션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다시 할 내용은요. 레크리션 개념과 두 가지 형태. 4번으로 레크리션 종류와 기대 효과. 자, 이번 시간은 앞에 시간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레크리션 개념과 형태, 그다음에 종류와 기대 효과,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정리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들어야 여러분들 이론에 배점 점수가 높은 시험 문제와도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크리션의 개념과 두 가지 형태. 일단 제일 먼저 레크리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행복, 만족, 희열을 추구하는 인간 생활. 레크리션의 개념의 인간 생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와 인격 형성. 복지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여가에서 행해지는 각자의 흥미를 표현하는 활동. 자, 레크리션의 개념에서 알아야 될 것 네 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행복, 만족, 희열. 이게 계속 나왔죠. 만족, 희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로 인격 형성을 이룬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는 거 있죠.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 그 다음에 복지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일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가 중심의 생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가 중심은 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방향이고, 네 번째로 여가에서 행해지는 각자의 흥미를 표현하는 활동. 자, 활동이라고 레크리션 활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레크리션 어떤 활동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크리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레크리션 두 가지 형태는 첫 번째 소극적인 형태, 보고 듣고 하는 구경과 감상에 그치는 수동적인 것. 두 번째 적극적인 형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족과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설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활동이라고, 레크리션이란 활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레크리션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냐.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자유 시간에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스포츠 종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나는 여가 시간에 하는 게 TV 보기도 있고, 독서도 있고, 등산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 구경도 있고, 쇼핑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느냐, 소극적인 형태냐, 적극적인 형태냐. 자, 소극적인 형태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혹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음악 감상, 독서.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하죠. 음악 감상과 독서. 그 다음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 듣는 거, 라디오 청취.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적극적인 형태는 많이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럼 대부분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형태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중에 야구 경기를 TV로 관람하는 거는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거는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운동장 가서 직접 보고 야구 경기장 가서 응원하고, 이거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적극적인 형태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많이 돌아가게 됐죠. 그렇지만 그 소극적인 형태에서 집안에서 막 응원도 하고 막 힘차게 TV 보면서 힘차게
응원봉도 두드리고 치어리더처럼 뛰면서 막 우리 편 이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우리 팀 이겨라 했던 그런 것들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원에 대한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은 몸과 마음을 신체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하는 것도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형태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그 종류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 종류와 기대 효과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종류 이거는 저희가 한 6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레크리에이션. 두 번째,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세 번째, 예능적 레크리에이션. 네 번째,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다섯 번째, 취미적 레크리에이션. 여섯 번째,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그렇죠. 지적 레크리에이션 뭐가 있을까요? 지적 레크리에이션은 독서, 그렇죠. 퀴즈, 퍼즐, 수수께끼 이런 걸 지적이라고. 독서도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 하는 것 중에 내가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는 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은 같이 어울린다는 뜻의 사회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울려서 하는 활동들을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나요? 동아리 모임, 그렇죠. 등산 모임, 그렇죠. 우리 백석계는 위드아이라는 게 있죠. 댄스 동아리, 그 다음에 등산 모임, 그 다음에 캠프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요.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PPT를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한다. 이것도 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예능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악, 미술, 문화, 연극 등이 있죠. 예술, 바이올린 치기도, 피아노 치기도. 이것도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에 속하죠. 그렇죠. 네 번째,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은 많죠. 그리고 많이 추구들 하고 있죠. 많이들 하고 있으면서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 있지만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그렇죠. 헬스, 축구, 농구, 배구, 당구, 볼링, 많네요. 그 다음에 하이킹, 낚시, 그렇죠. 등산,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몸으로 움직이는 건 다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섯 번째, 취미적 레크리에이션. 취미하고 특기하고 좀 나눠지는데요. 취미가 이제 여가 시간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취미적 레크리에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취미적 레크리에이션은 그렇죠. 바둑, 장기, 보드게임, 당구, 볼링. 당구, 볼링도 여기 나와 있네요. 신체적이기도 하고 취미적이기도 하고 두 개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여섯 번째,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관광하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행, 밥사, 벚꽃놀이, 단풍놀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 등의 관광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한 그 여가 활동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이 두 가지 형태의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나오고 레크리에이션의 종류 중에 지적, 사회적, 예능적, 신체적, 취미적, 관광적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종류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속할까요? 신체적, 그렇죠. 신체적이 많이 속하지만 또 어디에도 속할까요? 사회적.
그렇죠. 사회적에도 속하고요. 나는 취미로 다닌다. 그러면 취미적에 속해요. 그럼 세 가지가 다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대 효과 시간에도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레크리에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종류별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냐, 레크리에이션의 기대 효과가 있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나열해 볼 테니까요. 그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피로 회복을 통한 건강 효과가 있다. 피로 회복. 왜냐면 피로가 자기 몸에 이제 피로가 쌓여진 것을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든지 피로감을 덜해준다든지 이렇게 심신을 릴렉스해서 편안함을 준다든지 하는 피로 회복에 대한 건강 효과가 있다. 그건 뭐가 있냐? 적당한 신체적 움직임을 수반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신경계의 피로 회복은 물론 호르몬의 조화를 바로 찾는 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체적인 건강 효과. 그렇죠? 건강한 효과가 어떤 건강 효과가 일어났냐? 전반적으로 운동 부족 현상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력 향상과 건강 효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기대되는 실로 중요한 효과죠. 자, 움직임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움직이는 게 무슨 효과죠? 적극적인 형태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형태에서 얻어지는 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얻어지는 건강 효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신적인 효과. 편안한 휴식의 느낌과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기쁨을 체험하는 효과. 마음의 안정은 곧 마음의 건강으로 연결되어 마음의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자, 마음이 편안하면 뭐든지 다 편하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쌓이는 게 제일 문제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자가 자신 있는 활동, 레크리에이션을 가지고 하면 희열과 만족을 느껴. 이런 것이 모든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와 다음에 볼 거. 레크리에이션의 기대 효과. 네 번째, 사회적인 효과. 인간관계 개선의 효과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밝고 명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자기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효과죠. 그 다음에 시민 상호 간의 교류에서부터 연대감, 친화감, 향토의 기대와 나아가서는 심신의 건강, 범죄 예방과도 연결되어 가치 있는 명예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공헌한다. 자,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사귐, 그 다음에 서비스, 도와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필수 요소에는 사회적인 효과는 이런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관계 형성에서 얻어지는 효과라는 거죠. 자, 같이 사는 집안의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지역 간에 모였을 때 게임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자기 간에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레크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활동하게 되면 같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같이 융화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적인 효과. 지적인 면을 볼 때 지식의 획득보다 중요한 것은 지성의 획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적을 통한 인생의 배움, 직접 사람을 만나 대화와 여행하는 등 삶의 신선한 체험을 교양을 쌓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재창조해 나가는 즐거움의 효과. 체험에서 얻어지는 교양을 쌓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이 지적인 효과는 직접 책을 보는 것도 효과도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게 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술적인 효과. 자, 예능적 레크리에이션도 있었죠. 그 예술을 감상하는 데 감동, 예술을 창작하는 데서의 기쁨, 창조하는 데서 가치는 자기 표현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완성을 향해서 향하는
즐거운 노력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 예술가들은 뭐 각자 자신의 느낌에서 있죠. 잘 그렸으면 남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쁘고 창조하는 데 가치가 그래서 자기 표현을 창조해내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세 가지의 내용과 뒤에서 지금 얘기했던 사회적인, 지적인, 예술적인 그 6가지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어떤 것인지 잘 6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앞에 있는 종류의 6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잘 선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기대 효과는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다. 사회적인 기대 효과냐, 뭐 지적인 기대 효과냐, 예술적인 기대 효과냐, 정신적인 기대 효과냐, 신체적인 기대 효과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2가지 형태와 지금 연결된 종류,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 3가지는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레크리에이션의 이론 중에서 배웠던 거죠. 레크리에이션의 개념과 2가지 형태, 레크리에이션 개념 얘기했었고 2가지 형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2가지 형태, 그 다음에 종류, 6가지 종류, 그 다음에 기대 효과 6가지 종류와 6가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개인의 레크리에이션 알고 2가지 형태와 종류, 기대 효과를 자신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과제들 지금부터 내드리고 하는데 과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요. 제일 첫 번째 각자의 레크리에이션, 각자의 활동. 내가 24시간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아니면 한 달 중에 어떤 활동을 하면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복과 희열과 만족을 느끼고 여가 시간에 하얘지는 것과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과 내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레크리에이션 하면 하나만 적으시면 뭐 농구면 농구 아니면 TV면 TV 보기 음악 감상이면 음악 감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쇼핑이다 그러면 쇼핑. 그리고 각자 1번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쇼핑.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뭐 잠자기 아니면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등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2번째 각자 주변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교재. 자, 제가 교재는 구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교재를 주변에서 그러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분이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교재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책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재고 교재명을 적어주시고 저자명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고 출판연도는 언제 출판했는지 그 내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째.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레크리에이션 그 책 안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오시면 돼요. 자, 레크리에이션은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죠. 여가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여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 과제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정리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사이버 캠퍼스 잘 보시고 과제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 자, 여가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본인 생각할 때 레크리에이션이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여가란 무엇이다. 라고 한 줄도 하셔도 되고 2줄도 하셔도 되고 3글자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 과제 이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더 활기찬 레크리에이션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